오늘 자연밥상에 차려줄 곳은 전북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전주입니다. 전주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한옥마을인데요. 700여 채의 전통 한옥이 멋스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하면 푸짐하고 맛깔스러운 우리의 한식을 빼놓을 수 없죠. 맛과 멋이 살아있는 고장, 싱그러운 자연 풍경까지 더해 다양한 매력을 자랑합니다. 넉넉한 산의 폼에 안겨있는 사찰, 전주 송광사입니다. 냉면 꺼내가지고 김치 쫑쫑쫑 쓸고 언제나 소박하지만 풍요로운 자연의 맛을 소개하는 대한스님. 하나씩 이렇게 얹을 거니까. 오늘도 공양간에서 바쁘신데요. 이게 지금 동치미 담아가지고 온 거야. 동치미 배추하고 무 넣고 지금 동치미 담아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걸 이제 오늘 동치미 냉면도 내야 되고 음식이 한 15가지 정도 되니까. 사찰 요리 만찬을 준비하는 스님. 여러 가지 음식을 하느라 수많은 손길이 분주합니다. 한편 같은 시각 송광사를 향해 힘차게 걸음을 옮기는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자연밥상의 새 식구인데요. 그는 우리의 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세계를 여행한 요리사이자 사진작가입니다. 요리와 사진, 그리고 여행을 사랑한 남자. 자연밥상의 새로운 식객, 류시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대한스님과 류시영 작가의 첫 만남이 이뤄질 송광사. 여행을 좋아하는 류 작가도 사찰을 찾을 기회는 많지 않았는데요. 낯설지만 기분 좋은 설렘이 가득합니다. 이곳 송광사에서 대한스님이 특별한 행사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초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게 됐고 어떤 행사인지 기대가 됩니다. 고즈넉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송광사. 적막함마저 운치 있게 다가오는데요. 자연스레 카메라를 꺼내들게 됩니다. 아, 유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잘 찾아왔네요. 예. 오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예, 뭐 길을 찾기 쉬워가지고요. 그죠, 오늘 날씨가 해가 쨍쨍하지 않아서 예.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뭐 행사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예, 여기 주지스님이 이제 모임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프닝 행사에 만찬을 선을 보이자고 왔죠. 사찰 음식의 또 이 진수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요. 이 송광사는 어떤 절이에요? 여기 불당. 불상이 예, 상당히 예, 크죠. 불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법당 안에 있는 앉은 부처님 네. 형식으로는 제일 큰 부처님이죠. 그리고 뒤에 또 네. 한번 가보실래요? 네, 나안전이 좋죠. 굉장히 그 영험이 있는 기도도량이거든요. 네. 왔으니까 또 기도도 하고. 송광사가 처음인 류 작가를 위해 일일 가이드를 자청하신 대한스님.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송광사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사찰의 매력을 제대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값진 시간입니다. 이제 대한스님의 사찰 요리를 만나볼 차례. 이거는 이제 그 가죽장떡, 네. 가죽을 가지고 가죽이 이렇게 쭉 순이 붙어 있어요. 그 순을 다져 넣고 여기에 호박도 들어가고 청원고추, 포고버섯 다진 거. 그리고 이제 왜 장떡이냐면 고추장하고 된장으로 양념을 했거든, 밀가루에다가. 그리고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가 머위 들깨인데, 그게 머위 오늘 저희가 들깨 이제 머위 아세요? 아니요.
셰프인데 모르면 어떡해. 들어본 적은 있는데 진짜? 야생에서 이렇게 제가 딱 본 적은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일단 요리를 우리가 해놨으니까 네. 가서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또 다른 주방이네요. 네, 여기가 이제 송광사 후원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들깨찜이야. 네, 이게. 들깨가 이게 머위잖아요. 머위대. 네. 아, 이렇게 대처럼 돼 있어서. 네, 이게 머위대예요. 서울 사람들 잘 못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도시 사람들이. 머위 향이 좋지요. 예. 네, 몸에 아, 이제 이게 머위 향이네요. 열을 이게 잎을 먹을 때는 푸른색 잎은 이제 오히려 우리에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 머위 때는 이제 더위로 인해서 땀이 찬 것을 이제 열을 빼주는 그래서 머위 때하고 머위 잎하고 성분이 달라요. 요거는 머위 대만 네, 쓰는 거죠. 머위 줄기 보러 갈래요? 예. 갑시다. 사찰에서 직접 가꾸는 텃밭. 모든 농작물이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거름 많이 안 한 매실은 이렇게 크지 않아요. 이게 좋은 거야. 거름 많이 하고 비료 많이 쳐서 알이 굵은 것은 사실은 좀 그래. 배추도 봐요.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 네. 벌레들이 다 이렇게 패먹어가지고. 얘 봐봐, 이 녀석. 이 녀석이 지금 원인이야. 벌레예요? 응, 얘가 다 갉아먹고 댕겨. 아이고, 얘가 명아주야. 얘가 부지깽이 나물. 네. 이게 약이에요. 이 명아주 나물은 나중에 가을 되면 이 줄기가 딱딱해서 할아버지들 지팡이를 해. 저기요? 그래서 부지깽이. 이게 지팡이 나무예요. 지팡이 나무. 머위 보러 갑시다. 네. 아이고, 왜 머위를 다 베버렸나? 머위가 별로 없네. 이게 머위예요. 여기 길게 대로 쭉쭉 있는 네. 거예요? 굵은 대를요. 네. 이렇게 밑둥에서 이렇게 잘라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따버리고 요것을 삶아야 돼. 요거 10개만 있어도 4사람 한 끼니 먹어요. 이게 대가 크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요. 봄에는 이 순을 먹거든요. 선생님, 그렇게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예. 네. 이게 봄에는 이렇게 순을 먹어요. 파라니. 근데 지금은 너무 억세서 못 먹어. 예. 네. 이거 너무 억세니까 잎은 못 먹고요. 이 대만 삶아서 이 대를 일일이 이걸 싹 벗겨야 돼요. 이렇게. 이게 껍질이 질겨서 그냥 못 먹어요. 삶아서 다 이렇게 벗기고요. 근데 이제 생으로 벗기면 손에 진이 묻으면 손이 까매져. 손톱도 새까매지고. 그래서 파이라. 한번 먹어볼래요? 네. 아까 익은 거 먹은 생으로 거하고 안 먹어도 익은 거. 네, 생으로 먹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머위 때. 아까보다 향이 훨씬 강한데? 우리는 야생이니까 엄청 질겨요. 엄청 쏠쏠하죠. 어우. 쓰죠. 네. 그래도 아까랑 맛이 확 다른데요? 선생님, 그럼 오늘 저희 자연밥상의 주 메뉴는 뭐이 때인가요? 네, 머위 때 들깨찜하고요. 현미 두부선 그 2가지입니다. 대한스님이 송광사의 특별 행사를 위해 준비한 사찰 음식 뷔페.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다양한 요리 중에 오늘 자연밥상에 오를 주인공이 있는데요. 독특한 향신료로 만든 특별한 양념장과 담백한 맛이 일품인 현미 두부선. 그리고 최고의 궁합 자랑하는 머위와 들깨의 만남, 머위 들깨찜입니다. 오늘 이제 머위하고 현미 두부선을 할 건데요. 먼저 현미 두부선을 하겠습니다. 네. 고수풀로 만든 양념장을 곁들인 현미 두부선. 재료는 두부, 고수풀, 청고추와 가진 양념, 그리고 현미 50g입니다. 먼저 밥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그 현미를 한 번 더 도정한 배아 현미라고 해요. 이걸 가지고 그 밥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현미 두부밥 하시는 거죠? 그렇죠. 현미 두부밥인데 이 안에 두부 안에 이제 곡류를 네. 뭐 콩도 좋고 자기 취향에 맞춰서 다 해도 좋거든요. 꼭 현미밥이 아니더라도 그런 그렇죠. 것도. 그래서 먼저 밥을 안쳐줘야 돼요. 밥을 이렇게 안쳐주고요. 이제 두부를 잘라서
소금에 좀 절인 다음에 구워줘야 되거든요. 정사각형이 있을 때 똑바르게 절반을 잘라주시면 밥을 넣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이제 소금을 칠해서 소금을 뿌린 다음에 선생님, 이 두부에다가 소금은 왜 뿌리는 거예요? 두부들이 보통 우리가 사와도 그렇고 집에서 해도 항상 물에 담가 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부가 이렇게 불어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뿌리면 수분이 좀 잘 나가고 또 두부가 간이 돼야만이 또 음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불을 켜고 저희가 구워주시는데 부침장을 들기름하고 식용유하고 반반씩 타가지고 이것을 합니다. 식용유랑 그러면 들기름이랑 섞어 놓은 거예요? 예, 반반씩. 그래서 팬에 두르고요. 절여놓은 두부를 부어주시는데 이때 이 두부가 겉이 노릇노릇하고 질기게 잘 구워져야 돼요. 안 그러면 밥을 안에 넣었을 때 좀 찢어지거든요. 두부는 그럼 몇 분 정도 소금에 절여놓나요? 보통 뭐 한 10분 정도만 절이면 돼요. 10분요? 네, 그렇게 오래 절일 필요 없고요. 또 냄새가 굉장히 고소하네요. 식용유만 했을 때보다. 그렇죠. 들기름이랑 같이 섞으니까. 자주 뒤집지 마시고요. 네.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밑이 놀짱놀짱할 때 구워질 때까지 좀 익혀주시면 돼요. 두부를. 자, 두부가 익을 동안에 저희는 뭘 하느냐? 곁들임장이 들어가는데 고소간장을 해야 돼요. 근데 고소간장을 중탕간장이라고 그래서 직간장하고 조청하고 먼저 중탕을 시켜서 그 간장의 특유한 맛을 그 짠내 있잖아요. 그걸 좀 없애고 거기에다 이제 식초를 타고 풋고추하고 이게 여러분 고소해요. 요즘엔 뭐 시중에 많이 쓰죠. 또 국수 종류에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고소를 요즘은 많이들 드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 고소를 잘 다져서 간장 양념을 만들어서 이 두부장에 그 두부밥에 끓여서 먹으면 고수향이. 고소향 좋죠. 네. 오직하면 고소하다고 고소라고 했겠어요. 원래 고수 그러죠. 네. 우리가 이제 고수를 이렇게 다졌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장을 중탕간장을 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냄비에다가 간장을 지금 이 조청하고 섞어가지고 중탕을 해야 돼요. 집간장에 조청. 예, 그래서 1대1이에요. 식초도? 식초는 이제 중탕한 다음에 이거는 3분 정도만 끓는 물에다 중탕해주면 되거든요. 네. 자, 이것을 간장하고 조청하고 섞었으면 이 계란컵에다가 수den이니까 냄비에 들어가서 해서 3분 정도만 녹여주시면 중탕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저희는 두부를 마저 굽겠습니다. 이거는 꼭 중탕을 해서 이렇게 녹여야 되는 이유는 있나요? 중탕에서 먹으면 훨씬 더 부드럽고 그 간장내가 나지 않아요. 예, 보통은 그냥 간장내가 나가지고 간장을 막 꺼내서 가져와서 음식에 넣으면 그 짠내라고 그래요. 특유의 장맛. 그런데 모두들 그것을 좋아하는 분은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장이라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중탕을 해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주면 좋죠. 그래서 물이 끓을 때 그리고 이제 두부가 좀 식어야 돼요. 그래서 두부를 이렇게 하고요. 먼저 이제 중탕 간장이 되면 이 물이 끓잖아요. 김이 나면 넣어서 3분 정도만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요. 저희가 고추를 같이 다져 넣어야 돼요. 그래서 고추 향이 나면 식감이 약간의 매운맛도 있고요. 좋습니다. 자, 고추를 여기다 넣어서 자, 이렇게 꺼내와서요. 이렇게 어때요? 아까 같이 그렇게 장맛이 나지 않잖아요. 네, 향이 끓였어도 확실히 줄었네요. 네. 간장의 짠 향이 그렇죠. 집간장. 네, 이렇게 식혀서 고소장을 만들어 주시는데 보시면 알다시피 장이 거의 없어요. 고소를 그냥 적실 정도만 살짝. 예, 그래야만이 짜지 않고 먹을 만큼 이 고소를 많이 먹을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짠맛만 있고 고소향을 많이 즐길 수가 없어요. 자, 이걸 이렇게 해 놓으신 다음에 식초.
예, 이제 식초 넣어줘야 되죠. 좀 씻고 예, 나서. 식초 한 큰술을 넣어서 이제 장을 완성을 했어요. 여기는 뭐 깨도 들어갈 필요 없고요. 그냥 고소를 즐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걸 만들면 돼요. 두부가 식었어요. 밥을 밀어넣기 좋게 칼집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 이걸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벌리면 이렇게 벌려지죠. 그죠? 젓가락으로 가지고 밥을 손으로 한 손으로 이렇게 밀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 밥은 많이 밀어넣을 필요는 없거든요. 자, 이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양념장을 여기다 이렇게 얹어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요. 현미 두부선이 완성됐습니다. 완성이 됐네요. 천연 향신료인 고스풀과 고소한 두부 그리고 현미밥의 조화 현미 두부선입니다. 유 작가님, 네. 우리 송광사에서 머위 들깨탕 먹었을 때 어땠어요? 그 되게 향이 좀 독특하고 저는 그날 머위를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제가 그날도 머위 때 끊어서 네, 이렇게 맞아요. 벗기는 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네. 이게 그 진이 손톱에 닿으면은 새카매져요. 네, 갈변이 맞아요. 이렇게 빨리게 되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얘가 약성이 굉장히 써요. 쓰고 냉해요. 그래서 여름에 이 머위대를 가지고 음식을 해 먹는 것은 더위를 물리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구전에는요, 이 머위대 이것을 짓이겨 가지고요, 이렇게 짓이겨 가지고 피부 발진에 바르면 열이 사라졌대요. 그만큼 이 머위대가 그 열에 굉장히 좋아요. 더위 물리치고 건강 지켜주는 여름 보양식 머위 들깨찜. 머위는 토종 허브로도 불리는데요. 머위의 줄기인 머위대와 들깨가루, 쌀가루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마른 표고버섯과 다시마, 들기름, 직간장으로 맛을 냅니다. 이 껍질을 이렇게 해서 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막 그냥 산에서 많이 뜯어다가 일단 가마솥에다가 끓여내서 그 뒤에 까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삶은 거를 그냥 손톱으로 이렇게 해서 벗겨내는데 이건 저희가 이제 요리를 하려고 다 벗겨낸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국물을 내줘야 돼요. 네. 이 머위 들깨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냄비에다가요 물을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마른 표고버섯 3개 정도, 그죠? 그러면 이렇게 흐르는 물에다 이렇게 흔들어서 탈탈 털어서 바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마는 거의 그냥 탈탈 이렇게 털어서 하거나 마른 수건으로 행주를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닦아서 해주시면 돼요. 그냥 넣어서 냉물에다 넣는데 물이 2컵일 경우에는 5분만 끓이시면 돼요. 그리고 센 불에 말고 중불에. 대부분 국물 내기를 하면 오래 끓여야만이 맛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이 감칠맛을 내는 요소들은요 어느 정도 고점이 되면 그 뒤부터는 자기가 그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국물이 탁해져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끓은 걸 건진 것을 이렇게 건포고 있죠. 네. 얘를 이제 썰어 주셔야 돼요. 이 마른 포구는 한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요 감칠맛이 없어져요. 이 포구 자체는 네. 이미 국물로 빠져나갔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맛을 내게 하는 비법이 있어요. 기름에다가 다시 한번 덮어주면 돼요. 네, 그런 마른 포구에 그 향이 다시 납니다. 적당한 크기로 대부분 이제 굵은 것은 가늘게 째서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식감이 있게 통통하게 이렇게 썰어서 하거든요. 네, 이렇게 썰어서요. 이것들을 같이 1인분만 끓여볼게요. 그러면 다시물을 내놨거든요. 네. 이 표고. 그렇죠. 표고버섯 넣어서 다시마하고 만물 내는 거에다가요. 직간장 있죠. 네. 직간장 조금 넣고요. 그리고 들기름을 넣어서 바글바글 끓이다가 이 재료들을 넣고 덮어주면 돼요. 그리고 국물을 부어서 이제 완성을 하면 되는데 이때 이 들깨가루하고 쌀가루가 있어요. 네. 이것들을 저희가 채순물에다가 먼저 불려놔야 돼요. 그래서 들깨가루하고 쌀가루하고 같이 섞어서 네. 이렇게 해서 개어놨다가 약간 부른 다음에 넣으셔야만이 식감이 부드럽지 그렇지 않으면 좀 거칠게 겉돌아요. 좀 모래 씹는 것처럼 그런 다음에
이 그 머위하고 네. 포고버섯을 덮어줘야 되는데 이 물이 작물이 끓으면 네. 포고버섯부터 덮다가 머위 넣어서 썰어둔 표고버섯을 덮어주세요. 이 과정을 거쳐야 풍미가 살아납니다. 이제 머위대를 더해 마저 덮은 후 육수를 넣고 끓입니다. 채순물을 넣어서 1벌 끓여주는 거죠. 초벌. 너무 오랜 시간 끓이면 머위대가 물러 맛이 덜하니 한 소끔만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불려둔 들깨가루를 넣어주면 됩니다. 간단하면 끝이 나네. 정말 간단하지만 맛있는 음식. 섬유질이 많은 머위와 고소한 들깨의 환상적인 조합. 더위로 축 처지는 여름, 활기를 돋우는 건강 요리입니다. 어때요? 아, 맛을 보셔야 되겠죠, 제대로? 네, 그러니까 지난번 송강사에서는 저희 고소를 한 거를 못 먹어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랬지? 모질했나? 고소향이 확. 이거 한 입에 아유, 한 입에 말고 무리하지 마시고. 되게 새콤. 아까 식초 넣어서 새콤하고. 그쵸. 네. 밥이 또 적당히 있으니까 식감이 좋죠. 두부만 네. 먹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되게 심심할 줄 알았더니 두부가 되게 크기도 하고 밥도 또 많이 들어가 푸짐하고 있고. 좋아요. 두 개만 먹어도 근기가 되도록. 방금 해서 뜨끈한 머위 들깨찜. 어떤 맛일까요? 머리가 이게 아까 익힌 건데도 되게 식감이 살아있네요. 그죠. 이게 너무 익히면 머위가 물컹해가지고 맛이 없어요. 너무 오래 끓이지 않는 거 네. 그것도 중요해요. 머위의 독특한 향이랑 표고랑 또 들깨의 고소함이 같이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진짜 한 끼 식사로. 우리 몸에 약이 되는 요리, 자연밥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간장을 이렇게 얹으면 지금 여기는 5월 장미의 계절이라서 장미가 아주